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14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고할 기사는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멜케 총리도 이제 36억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거는 뭐 바이든 사진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기사를 좀 더 내려보면 지금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미국은 이제 40% 세액 공제 그리고 지원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 EU도 최대 40%의 보조금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 물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자국 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글로벌적인 상황들도 있으니까 더욱더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도체에 대한 좀 정부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뭐 미국의 압박이 좀 들어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양국에서 모두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떡볶이 먹어보자. 말레 CU 앞에 100m 줄 섰다. 지금 개점 열흘 만에 1만 명이 다가갔다고 해요. 굉장히 뭐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존의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해외에 진출했을 때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뭐 까르푸라든지 월마트가 국내 진출해서 현지화에 실패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 뭐 잘 안 풀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는 뭐 현지화에 실패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뭐 우리나라 기업이든 뭐 글로벌 다른 기업들이든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지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을 잘 고수해서 나아가는 것도 오히려 그런 뭔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뭐 분위기가 잘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뭐 점포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났고 이미 늘어났고 더 이상 좀 성장에 대한 여력이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뭐 다른 뭐 산업과 여러 가지 제휴를 해서 뭐 성장할 방법들이야 분명히 있겠지만 기존에 그냥 점포 늘리는 걸로는 성장에 좀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그런 출구를 좀 많이 찾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 수입 물가 두 달째 최고치 소비자 물가 상승 이끌까라고 해서 전년 동월 대비 9% 상승했다. 어떻게 보면 뭐 기저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산품, 화학 제품들의 오른 영향이다라는 것도 내용이 나왔고 당연히 근데 이러한 부분이 뭐 발생한다 보면 결국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이제 수입을 해서 또 가공을 해서 파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이제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바로 가격의 전가를 잘 시키면 또 이제 수출품에 대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다. 하여튼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요걸 봤을 때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부분들 이런 거 뭐 음식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뭐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최근에 뭐 식품 관련된 물가는 제가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일부러 식량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얼마큼 또 영향을 줄지 수입 물가 상승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덕분 치킨 업계의 연 매출 4천억 시대를 개막을 했다고 해요. 사실 치킨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또 한편으로 치킨에 대한 소비가 늘고 또 코로나 덕분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치킨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메이저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올해도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대된다라고 나와있어요. 물론 매출 증가랑 또 영업이익의 증가는 또 별개라고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이 매출만 증가하고 워낙 이제 뭐 영업에 대한 뭐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매출 뭐 4천억 고지를 달성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촌치킨과 뭐 BHC, BQ 19년과 2000년에 대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미국 환경청 주관 에너지 스타트상이라는 뭐 최고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기업 중 유일하게 헌신 기업에 선정되면서 뭐 9년 만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하여튼 뭔가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라고는 뭐 잘 모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거라, 미국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주관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상을 받았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약간 소설성이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패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약간 립서비스 느낌으로서의 그런 뭐 상을 준 거 아니겠냐라고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상을 받았다,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상장 추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동 거나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로 좀 상장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장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 진행되고 이제 공모 청약이 들어갈 거고 하는 부분인데,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장외에서는 굉장히 이미 가격이 굉장히 주당 거의 100만원에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상장되는 대여가 이제 뭐 시장이 시장 뭐 공모주 대여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뭐 새로운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주식수, 단순하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전체 시장의 주식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떠받들고 있고, 또 물론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뭐 굉장히 높이 이야기한 부분도 과거 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장의 주식수 증가,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절대적인 주식시장에 주식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래되는, 그러니까 한 개 주식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 시장이 뭔가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의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정 뭔가 시장이 뭔가 애매하게 흘러가다던가 시장 자체는 오르는데 종목의 탄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에 따라서 또 탄력이 떨어지면 전체 시장의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전체의 탄력이 떨어지면 또 그 안에서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더 높아져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굉장히 좀 반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놀리면 뭐하나 화물기 더 띄우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표현이 나와있고, TA 노선 뭐 추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단가가 하락이 난관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있고, 사실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타격을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라고 이야기가 들고 있지만, 이 LCC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사실 19년도 결산 기준으로도 거의 다 적자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하여튼 이러한 기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항공주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이전 주가로까지 회복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또 현재 주가가 과연 현재 뭐 너무 뭐 기대감에 차서 움직인 상황은 아닌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수소 전기차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울산 미포 국가산단 대개조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수소 전기차,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이 수소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각광을 받아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래 먹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친환경 차량 선박 산업을 중심지로 변심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친환경 차량 선박.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소라는 거, 제가 뭐 다른 좀 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올린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수소랑 연결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소차에 대한 보급보다 오히려 수소 선박에 대한, 수소 배에 대한 보급이 더 빠르고 산업이 빨리 확장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IMF. 아쉬워요. 아쉬운 좀 소리를 했어요. IMF가 한국 인구 감소소 고령화로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쭉 보시면 지금 지출로 인해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추가로 뭐 재정 지원이 이제 대유행 영향을 약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뭐 말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발표한 한국의 올해 성장 1월 예측치에서 상향 조정했다. 약간 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부담되지만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뭔가 상향 조정한 것도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은 뭐랄까요, 하여튼 경계를 늦추지는 말아야 되죠. 당연히 지금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IMF의 말은 어느 정도 새겨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최소 700명대, 800명대에서 위협해서 어제 그러니까 밤까지 683명이 확진자가 잠정치가 확인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700명 내지 뭐 800명 정도 넘을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숫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심리적으로는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그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위기 감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감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심리 감각을 어떻게 보면, 심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는 강제로라도 좀 끌어올리면서 조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주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결국에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그런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땡겨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소법에 의해 전자금융업까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은행 창구에서의 업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금융법까지 뭐 진행된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뭐 너무나 과대한 그러한 부분, 뭐 성장이랄까요? 물론 성장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산업자 전체적으로 다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경계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규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산업이 발전하고 또 추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좀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이러한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한 특정인의 그냥 발언 정도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3% 정도 현금 자산의 3%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미 증시에서 지난번 자동차 업종의 업종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그래픽카드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특징적으로 스타벅스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나왔던 미 증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이제 보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존슨앤존스 이제 이러한 접종 중단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나왔는데, 미 국채 금리를 좀 하락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움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미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 긍정적이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야 다르지만 항상 뭐 요즘에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미 증시가 좋았을 경우 오히려 시가만 뜨고 우리 증시는 빠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과거였는데, 오늘 또 어떨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가가 어쨌든 이러한 미 증시에 대한 반영을 하고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요동을 치는 부분이 있고, 다 반영이 된 후에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가에 바로 달려드는 것보다 시가가 형성되고, 어떤 종목이든 시가가 형성되고 최소 3분 내지 15분 경과한 뒤에 살펴보는 게 조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의견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사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인당 코스피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요 3000에서 3200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3200까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와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여기서 살짝 뭐 힘이 약해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잘 가다 보니까 따라간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또 특히나 외국인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장세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됐고, 또 통신업종이 가장 강했는데, 물론 통신업종이라고 하면 결국 SK텔레콤이겠죠. 뭐 분할에 대한 이슈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외국인이 1분기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꾸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3월 말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 지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대형주, 어제는 이제 진짜 대형주 장세였어요. 대형주 이제 중소형주가 워낙 뭐 그동안은 잘 이런 가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좀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살짝 볼까요 차트를. 대형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대형주, 코스피, 중형주 보시면 딱 봐도 소형주가 가장 강하고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중형주, 대형주 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업종 차트를 조금 키 맞추기 하려는 행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대형주가 움직여야지, 뭐 아무리 중형주 소형주 잘 가봤자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대형주가 움직여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금 움직이고 지수가 그래서 움직였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뚫어놓고 또 여기 꼬리도 다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1000포인트를 정말 굉장히 구경하기 힘든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쭉 넘겨서 최근 10년치 여기 봤을 때 그냥 2010년부터 볼까요? 10년치 봤을 때 정말 없던 그런 주가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과거 뭐 IT 버블 때로 넘어가 보면 뭐 한참 멀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다만 이제 굉장히 거래량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고, 또 다 뚫어놓은 것도 긍정적이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약간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구간에서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바닥을 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이 그렇게 바닥 구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 조금은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 봉 사이즈가 좀 커졌다라는 거죠. 이 봉 사이즈가 커지고 거래량이 터질 경우 상승하는 과정 중에 단기 고점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서 조정을 조금은 걱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 사이즈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특정 날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자.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준다고 해도 조금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및 추가로 많이 밀리더라도 요 라인, 결국 975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뭐 박스권을 잡든지 아니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4월 내지 뭐 5월장 2분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일단은 현재 뭐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종목 간 차별화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어제 너무 지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쉰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본인 종목이 안 움직인다고 소외될 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국 그 종목이 결국에 갈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있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또 지수의 흐름에 너무 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흥분을 해서 추격 매수를 하고 또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 항상 경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 때 이러한 뭐 지수가 오른다고 따라가는 부분보다는 이제 지수가 오르는 거는 긍정적인데 내가 따라가면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면서 차분하게 조금은 한 템포 늦춰서 보는 시각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개장 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오늘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장 시작하면 뵙도록 하죠.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